세 번째 지역,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만큼의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보시죠.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요, 미리 선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든 개발 이득을 다 독식하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뿐만이 아니고 상급지가 될 또 다른 지역들까지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동산이 뭘까요? 얼죽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얼죽신은 경쟁이 치열해도 너무 심해. 특히나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그냥 수많은 경쟁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도 상승해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얼죽신은 놓쳤다고 칠게요. 그러면 얼죽제라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시장에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빨리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께는 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요, 이 얼죽제 다음 시장은 어떤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 들어갈지 매스컴에도 안 나오고 어떤 부동산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 발짝 빨리 들어갔을 때는 그 속에서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중요한 내용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여러 매스컴들이나 기사들은요, 얼죽신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얼죽제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죽신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고, 재건축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 이걸 보고서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지금 앞북입니까? 뒷북입니까? 다 비싸게 주고 이건 이제 뒷북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런 흐름을 따라갔을 때 그냥 안전하게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돈은 별로 못 벌어도. 근데 우리처럼 재테크하는 사람들은 미래형을 봐야 됩니까? 과거형을 봐야 됩니까? 미래형을 봐야죠. 자, 그런데 이런 기사만 보고서 뒷북만 치면 그런 미래형 시장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귀에는 얼죽 재개발이라는 얘기들을 앞으로 듣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조용히 움직이다 보니까 기사화는 안 되고 있지. 근데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재개발 시장은 크게 기회도 있지만 함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분하는 법을 아신 다음에 들어가시라고. 자, 제가 그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높은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장들만 찾아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높은 공사비를 감당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찾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애초에 지역 선정 자체를 집값이 높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왜? 새 아파트 가격이 프리미엄을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축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요, 최소 17억에서 18억 기준으로 보시고 이 이상 되는 지역들만을 재개발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한 10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가지. 근데 이 중에서 용적률이 높은 역세권 재개발 같은 고밀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역세권에 따라서는 350%에서 450%, 많게는 700% 이상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 이와 또 반대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용적률인 250%에서 전후에 결정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 값은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하는 지역이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사업성이 좋아서 분담금이 안 내거나 굉장히 적게 냅니다. 근데 요즘에 공사비 분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역세권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집값이 높은 곳에서 플러스 사업성까지 좋은 역세권 지역 안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고 계신다면
어떤 재개발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더라도 실패할 일은 1도 없습니다.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집값도 높고 사업성도 높은 곳을 선정을 하려면 제가 그려드리는 지역 안에서만 투자하세요. 1도 벗어나지 마시라고. 아셨죠? 자, 마포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한강변에서부터 공동 라인, 그 다음 용산구, 서울역 쪽 라인에서부터 중구에서부터 남산 주변 지역들, 성동구에서도 이제 성수동 라인이 되겠죠. 자, 광진구에서도 여기 자양, 사동 쪽 라인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송파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송파도 다 같은 송파가 아니겠죠. 여기 잠실 쪽 라인들, 그 다음에 가락동, 우리 헬리오시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 라인들까지 보시게 되는 거고, 요 강남구, 그다음 서초구에서도 요만큼 라인까지 보시는 거고, 자, 서초구와 동작구가 앞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동작구 만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도요, 바로 서초에 붙어 있는 요런 사당동 일대에서부터 이 위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한강변 쪽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흑석, 그 다음에 노량진, 그 다음에 노량진하고 붙어 있는 이쪽 대방 쪽 라인, 특히 색강 쪽 라인들을 잘 보시는 게 좋고요. 색강 라인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강 쪽 거쳐서 양천구로 들어오게 되면 양천구에서는 신시가지, 목동 신시가지 라인 주변 지역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셔야 집값이 높은 지역 안에서 그 속에서 역세권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이나 색강, 탄천변 이런 조망권 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테크 했을 때 프리미엄이 10억 이상이 붙을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선점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린 지역들 중에서는 이미 상급지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아직 상급지가 안 돼 있는 중급지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건 뭐냐 하면 현재 상급지 지역 비싼 데 들어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현재는 그 지역이 중급지 정도 수준이 있지만 얘네들은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급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99% 확신하고 있지만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지역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지역은 이거를 대입해 보세요. 서울의 업무타운 중심 주변 지역들, 서울의 도심, 광화문, 시청, 여의도 주변 지역,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주변 지역들, 성수, 잠실 이런 지역들은 다 강남 도심 인접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마포나 성동구, 그 다음에 동작구에서도 흑석동이나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나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잖아요. 이게 기본 요건입니다. 무조건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 맨날 신고가 나오고 고가에는 아파트 밀집하고 그거 모르지 않죠. 근데 지금은 그 조망권 너무 좋지만 그 지역으로 비집고 들어가기엔 이제 틈이 없어요. 지금부터 신고가들이 나오는 지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수동에서도 보면 중랑천변에서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송파 쪽에서는 탄천변에서 나오고 있지요. 자, 이쪽 양천구 쪽에서는 안양천이 있죠. 그쪽에 신고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의도 안에서도요, 한강이 보이는 쪽이 있고 색강이 보이는 쪽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색강 쪽 라인에서 신고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진 유명 지역보다는요, 그 새로운 지역들에 있는 조망권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대규모 개발 호재는요, 당연하겠지만 이거는 지역의 등급을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교집합 지역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은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털어내는 이것만 가져가야 돼.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큰 기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모두 다 교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지역들은 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
여러분들께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최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지역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시고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성수동인데요. 성수동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성수동은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이 강남가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근데 이 접근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지하철이나 교통의 접근성도 필요하지만은, 여기를 보세요. 강남과 성동구를 연결하게 되는 이 두 개의 교통축이 있죠. 도로축이 있는 거죠. 이 축선상에 서로 들어가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 상당히 좋죠.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죠. 자, 두 번째 요건은 뭐죠? 조망권을 갖추고 있죠. 한강변 조망권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 중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중랑천변 쪽에서 이곳이 뜨고 있죠. 이 중랑천 라인 쪽. 왜? 여기에는 이 천변 라인 폭이 한 180m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저 앞에 보이는 180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앞쪽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거죠. 이런 남들은 갖지 못하는 시원한 뷰가 이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발 호재죠. 자, 성동구에서는 이 성수 I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부터 이 지역들은 많은 기업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세금 혜택도 주고, 인센티브 주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하고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급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리셔야 될 거는 한강변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랑천변을 보십시오. 이 뒤쪽 라인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이 예정이 된 유망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투자 금액은 2억 7천에서 3억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라 값이 아니고 전세를 끼고 사는 실투자 금액은 2억 7천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한강변이 아니라 중랑천변입니다. 근데 중랑천변에 이 길이가 180에서 200m 정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원한 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서 이런 뻥 뚫린 뷰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새로운 신고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은 잠실입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볼게요. 첫 번째, 강남가의 접근성. 이게 파란색이 테헤란로잖아요. 테헤란로 축이 강남에 있는 가장 핵심 업무타운 지역을 관통하면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잠실로 들어온 거죠. 여기 종합운동장, 여기 엘스, 리센츠, 잠실주공 5단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차. 접근성이 완벽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망권, 이 앞에 한강변. 한강변 지역은 아시다시피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주공 5단지 너무 좋잖아요.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신고가 항상 빵빵 터지는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디라고요? 이 사이에 탄천, 이 탄천변입니다. 참고로 이 탄천변의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쪽 라인이 뻥 뚫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 우성 1, 2, 3차, 아시아 선수촌. 이 주변에 있는 요 자리들은 뭘까요? 이거는 저층 주거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탄천 주변에 있는 저층 주거지역들, 이런 곳들이 유망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자리들은 이 지역의 집값도 비싼 만큼 이 현재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매물들도 상당히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거의 뭐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매값에서 전세값 뺀 투자 금액이 3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여기에 있는 한전부지 개발, 여기 지금 마이스 개발, 국제기로 복합지구, 굉장히 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죠. 자, 여기 이제 조망을 잠깐 보면 한강변이 아닌 천변도 이런 조망이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우성 1, 2, 3차 아파트의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조망권이 좋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이 상단에 가장 높은 루프탑에다가 스카이 커뮤니티 이런 전망대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이 위에 올라가서 전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이 옆에 보세요. 탄천 뷰, 여기 한강 뷰까지 쫙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스카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 이상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망권이 있는 단지들이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들어가면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이런 조망권을 확보된 단지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절대적인 강세를 띠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역.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랄 만큼의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보시죠.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최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금까지의 성수, 잠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정말 최소액으로 갈 수 있다? 많은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이 위쪽은 뭐냐면 여기는 용산입니다. 여기는 여의도입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개발과 여의도 금융지구 개발은 서로 연계된 서울의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에 국제자가 붙는 거예요. 글로벌하고 경쟁하기 위한 미래형 업무타운 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곳이 이 두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과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지역은 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핵심 업무타운과의 접근성. 자, 용산과 여의도가 연결이 돼서 들어오는 이 자리. 용산과 여의도에서 들어오게 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의 연결축이 결국에는 이 지역의 접근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죠? 조망권. 여기서 조망권은 뭐가 있을까요? 이 자리는 분명히 한강이 보이는 자리는 아니죠. 노량진도 마찬가지지만은 요 자리, 요 라인들은 한강이 보이는 자리가 아닌데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여의도하고 지금 영등포 동작구가 만나는 이 자리에는 셋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셋강은요, 이 폭이 대단히 넓어요. 그래서 여의도하고 요 라인의 넓이만 300m가 넓습니다. 우리 아까 중랑천도 봤고 탄천도 봤지만 거기는 200m고 여기는 300m로 굉장히 넓은 폭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조망권이 뻥 뚫린 뷰가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빨간색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로 개발 호재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여의도랑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호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철도 지하와 서울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용산역을 지나쳐서 노량진역, 대방역, 영등포역으로 가는 이 라인 철도 지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듣게 될 개발 호재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 호재는 항상 공약사항이 되는 것이고, GTX도 대통령이 무조건 4번 바뀌었어요. 4번 바뀌는 동안 지금 개통됐잖아요. 자, 바뀔 때마다 계속 공약사항으로 들고 나왔던 건 뭐죠? 빨리 개통시켜줄게. 자, 철도 지하는 뭘까요? 빨리 만들어줄게. 빨리 지하시켜줄게. 이거죠. 자, 항상 이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은 이 축선상에 있는 강력한 개발 호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제가 말씀드린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조건들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서 이 지역들도 상급지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 자리는요, 내 매매 가격 뺀 전세 가격이 1억대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지역이고, 여러분들이 뭐 주택수 제외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혜택들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색강변의 조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강 쪽 라인의 조망은 지금 이쪽 맞은편에서, 이 자리는 어디냐면 요 대방역 쪽 라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와, 이 사이 300m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뻥 뚫린 조망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여의도에서도 여기를 바라봤을 때 시원하겠지만 이쪽에서도 여의도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망권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뭐 제가 보니까 불꽃 터트렸을 때 장난 아닐 겁니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자, 여기서 보는 요런 아파트들이 광장 아파트, 미성 아파트인데 여기서 나오는 아파트들의 키가 56층 되는 굉장히 초고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돼요.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제가 나중에 세미나 시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초고층으로 조망권이 좋은 단지들은 이 위에 루프탑에 커뮤니티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들어감으로써 그 아파트의 가치를 2배, 3배 이상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망권이 확보된 지역 안에서는 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고가 지역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도 같이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이런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보다 더 많은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히 이 지역을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들이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떴다,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 소리 들었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늦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요, 미리 선점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든 개발 이득을 다 독식하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놓은 최상급지, 그러니까 상급지가 될 또 다른 지역들까지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